안녕하십니까? 광교 꿈의 교회 영아부 유치부 온라인 튜터링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나의 자녀 줄여서 하손자 3주차 시간입니다. 오늘도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유대인 부모처럼 책을 함께 읽고 나눔 질문을 통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도 책을 읽기 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의 범위는요. 파트 1의 평생의 유산은 공부하는 습관이다 부터 파트 1 끝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북으로는 56페이지입니다. 평생의 유산은 공부하는 습관이다. 유대인에게 유일한 재산은 지식과 지혜이다. 유대 민족을 책의 민족이라 한다. 탈무드에 돈을 빌려주기를 거절해도 좋으나 책을 빌려주기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의 집에는 책이 많아 서재가 넓다. 그들은 집에 책이 없으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한다. 유대인 집에는 오래된 책 냄새가 진동한다. 평생 동안 책을 가까이 하며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니 유대인들 중에는 문필가가 많다. 실제 유대인 인구의 9명당 1명이 문필가다. 유대인 비즈니스맨들은 아침 출근길에 탈무드를 읽고 저녁 퇴근길에도 탈무드를 읽고 안식일에는 탈무드를 몇 시간이나 집중하여 읽는다. 이렇게 부지런히 읽어도 한 번 읽는데 7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그들은 탈무드를 한 권 읽고 나면 친척이나 친구들을 모아놓고 축하 파티를 연다.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는다. 유대인 속담에 20년 동안 배운 것도 2년 만에 잊어먹는다 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유대인 사이에는 현인이라는 말이 없다. 현명한 배운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이 있을 뿐이다. 심하게 말하면 안 배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애써 이것을 너희 아이들에게 가르쳐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이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아이들의 마음에 새기듯이 애써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자식 간에 배우기를 그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유대인들에게 신을 공경하는 것은 배운다는 의미다. 그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일은 단지 기도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함께 모여 토라를 배우기 위해서다. 날마다 배움에 힘씀으로써 신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아는 것이 없으면 자녀도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무식한 사람을 멸시한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자녀를 교육시키고 읽고 쓸 줄 알게 하라는 가르침이
자손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의 격언에 지식을 못 가진 자는 아무것도 못 가진다. 지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유대인에게 유일한 재산은 지식과 지혜라는 말이다. 유대인들은 공부는 태어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 때는 충분히 놀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배움에 조급증을 내지 않는다. 공부를 막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배움은 꿀처럼 달콤하다는 의미로 손가락에 꿀을 찍어 히브리 알파벳 글자를 따라 쓰게 한다. 22자 알파벳을 모두 따라 쓰면 손가락을 빨아먹게 한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는 일이 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을 체험시키기 위한 교육의 한 방법이다. 유대인들에게 인생 최고의 목표는 자녀 교육이다. 그런 만큼 아이들이 공부에 실증이 나지 않도록 발달 단계에 따라 차근차근 지식의 지평을 열어간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공부는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라는 호기심이 들도록 자연스럽게 접근한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배우게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보듬는다.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며 가르친다.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풀벌레 소리를 듣고 또 물고기를 잡으며 친구들과 숨바꼭질도 하며 서로 어울리며 지내도록 한다. 유대인들에게 배움은 가장 큰 기쁨이다. 스스로 배우고 깨우침으로써 지혜의 폭을 넓혀가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들은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가령 커서 의사가 되어라 하는 식의 말은 하지 않는다. 공부를 하거나 학문을 하는 것은 장려하지만 의사가 되라고 공부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자녀들의 장래 선택은 아이들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자녀가 배우고 싶다고 하면 최대한 배울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하려면 최선을 다하되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평생 동안 배우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공부하고 생각하는 문화와 지식의 힘으로 수백억, 수천억 원의 이익을 거둬들인다.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결혼하면 신랑이 1년 동안 돈을 벌지 않고 탈무드를 공부할 수 있다. 공부하느라 직장에 가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탈무드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평생 동안 배우기를 권장하며 나라에서 지원하는 아버지 학교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자리에 함부로 앉지 않는다. 아버지는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아내를 지지하고 아이들을 격려하며 가족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갖는다. 아버지는 권위만으로도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기둥이 된다. 유대인들은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평생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 탈무드를 한 번 보는데 7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니 그야말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들이 성공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빵가게를 하는 사람은 빵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식당을 한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 공부하며 장사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평생 유산인 공부하는 습관으로 유대인들이 많은 성공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탈무드로 자녀의 창의성을 키운다. 탈무드는 지혜가 담겨 있는 위대한 배움이다. 유대인들은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3살쯤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공부하고 5살 무렵이면 영어 알파벳을 공부한다.
유대인 아이들은 글자 공부를 마치면 토라를 읽고 탈무드를 배운다. 탈무드는 주로 아버지와 함께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대화와 토론으로 공부한다. 유대인의 삶과 탈무드는 물과 물고기 관계이다.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위대한 배움이라는 뜻이다. 유대인들은 평생토록 탈무드를 읽는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의 뜻에 철저히 복종했던 그들의 삶 속에 토라와 탈무드가 우뚝 버티며 유대인을 지켜냈다. 탈무드는 율법인 토라를 자세히 해설하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유대인의 생활 백과사전이자 지혜의 보고다. 여기에는 유대인의 전통 관습은 물론 삶의 지혜와 처세술 등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다. 탈무드를 한 번 읽는 데는 7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는 유명한 랍비 이야기나 일화 등으로 구성된 우화집으로 방대한 양에 비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원래 탈무드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63권에 이르는 방대한 책이다. 무게만도 75kg이 되며 250만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위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방대한 내용인지라 유대인들은 7년 단위로 탈무드를 읽으며 평생 동안 공부한다. 유대인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대답이 있다. 각각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상대방과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추구한다. 그래서 친구를 따라가기보다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한다.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라는 단어가 혼자서 기꺼이 다른 쪽에 서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것 같다. 유대인들은 탈무드 한두 구절을 가지고도 하루 종일 논쟁을 벌인다.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말하면 상대는 그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기만의 논리로 반박한다. 그러면 처음 말했던 사람은 상대편의 논리에 반박할 다른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며 논쟁을 계속한다. 그리하여 마치 숫돌에 칼을 갈듯 서로의 날카로운 논리 대결을 통해 삶에 적용할 깨우침을 찾아낸다. 유대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들은 탈무드를 통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분석력, 추리력, 창의력 등을 키운다. 더 나아가 짝과 토론하며 논쟁을 이어가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인격을 수양한다. 탈무드는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랍비와 제자들 사이에 논쟁을 벌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개의 질문에서 100개의 대답이 가능한 사고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한 개의 질문에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과 예술 등 자기만의 생각을 덧붙여서 논리를 펼친다. 유대인 부모와 자녀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탈무드식 대화를 나눈다. 먼저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고 아이의 마음이나 입장을 파악한 후에 부모의 의견을 제시한다. 부모와 자녀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 합의의 과정을 이룬다. 이때 사고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그리고 상상력이 길러진다. 더 크게 만들면 어떨까? 축소하면 어떨까? 합치면 어떨까? 나누면, 이으면, 다른 용도는, 다른 방법은, 색깔을 바꾸면, 뒤집으면 등의 질문을 한다. 탈무드를 통한 논쟁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훈련을 하다 보면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훈련을 놀이 삼아 시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상상력 훈련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집에서 사용한 빈 상자나 깡통을 버리기 전에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 상자는 버리기에는 아까운데 어디 쓸 데가 없을까? 만약 딸 아이라면 머리핀을 담으면 좋겠다 라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대답할 수 있다. 탈무드식 논쟁에 있어 중요한 점은 아이의 질문에 곧바로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막 싹트기 시작하는 상상력과 추리력의 싹을 자르지 않는다. 아이가 질문하면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답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 정답에 이르도록 유도해주는 이른바 소크라테스의 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학생들을 상대로 벽돌의 용도를 있는 대로 말해보라는 실험을 했다. 한국 학생들의 대답은 집짓기, 장독 받침대 등 서너 가지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학생들은 집짓기 외에 양변기 물, 절약용, 도둑놈 때려잡을 때, 화분 받침대, 못받기, 날아가는 풍선 잡아두기, 종이 누름판, 엘리베이터에서 키가 모자랄 때 디딤돌 등 무려 150여 가지 용도를 나열했다. 탈무드는 자녀의 창의성을 키우는 보물창고다. 어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끊임없이 탈무드 논쟁을 통한 사고의 유연성 훈련을 한 결과다. 어느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조상 대대로의 가르침을 오늘날까지 실천하고 있단 말인가? 성서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흉년과 기근을 피해 살던 곳을 떠나 애굽 땅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이때 그들을 구출할 사람이 모세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40일 동안 여호와와 대화하면서 직접 토라를 받는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과 율법을 내리며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일러주자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그러나 미처 다하지 못한 말씀을 따로 모세에게 전한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말씀을 글로 적지 못하고 입으로 전한 것이 바로 탈무드다. 이를테면 여호와는 모세에게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초막 짓는 방법을 따로 설명하셨다. 이 설명을 모세가 미처 글로 다 적지 못하여 입으로 전한 것이 탈무드다. 이후 탈무드는 모세에서 제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랍비에게, 랍비는 백성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해왔다.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자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다. 수많은 랍비들은 곳곳에 흩어진 백성들을 결속하고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탈무드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러나 머리가 아무리 좋은 랍비라 할지라도 율법을 그대로 기억하여 입으로 전달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입으로 전해오는 탈무드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랍비 아키바가 그동안 여러 랍비들의 가르침을 모아 정리하였고 뒤를 이어 여러 랍비들이 구전율법인 탈무드를 본격적으로 기록에 남겼다. 유대인들의 토라는 상징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다. 그래서 그들은 추상적 사고 능력이 발달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자연에 대해 마음껏 상상하면서 자기 내면화하는 데 익숙하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를 읽고 논쟁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처럼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지혜도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한다. 탈무드는 처음과 마지막 페이지가 백지로 되어 있다. 그 자리에 자신의 견해를 써 넣으라는 것이다. 탈무드는 읽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토론과 논쟁으로 얻어진 자신의 진리를 찾아 처음과 마지막 페이지를 완성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작지만 강한 유대인을 만들어낸 원동력이다. 탈무드식 대화법으로 질문하라. 더 좋은 질문이 더 좋은 대답을 얻는다. 유대인들은 질문을 중시하는 민족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의 질문에 아이가 대답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아이가 궁금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마음껏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일상에 아이가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예로부터 우리는 예의범절을 매우 중시 여겨 어른이 말씀하실 때 말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왔다. 어른들의 말에 참견하거나 끼어들어 말하게 되면 버릇이 없는 아이로 치부한다. 그렇기에 우리 문화에서는 아이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이의 호기심 어린 질문을 중시하고 다소 엉뚱한 질문일수록 더욱 반긴다. 애매하거나 모르는 것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섣불리 확신하거나 이해하기보다는 질문을 먼저 하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종종 부모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질문을 한다.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을 하거나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은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런 질문은 하는 게 아니야 라며 얼버무리고 아이의 말문을 닫게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며 질문으로 대답한다. 그들에게는 좋은 질문, 쓸데없는 질문, 나쁜 질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필자 역시 여느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입을 닫게 한 경험이 있다. 아토피를 앓던 둘째가 피부 관리를 위해 긴 시간 목욕하는 동안 끝없는 질문으로 기력을 잃게 했다. 처음 몇 마디는 자상하게 대답해 주었지만 밑도 끝도 없는 질문에 그만해, 이제 제발 그만 하고 아이의 말 문을 닫게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이들의 질문에 한없이 인내하면서 몇 번이고 대답한다. 아이의 질문이나 말을 막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받아주는 유대인 부모의 참을성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유대인들은 공부할 때도 혼자서 하지 않는다.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며 시끄럽게 공부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부모에게 묻고 대화하며 소통하고 형제 자매들과도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밝혀서 질문하고 대화한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소란스럽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말하여 상대를 설득할 때 마치 싸우듯이 큰 소리는 물론 몸을 흔들고 손짓, 눈빛 등 오감을 동원하여 소란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한다. 우리와는 아주 딴판이다. 유대인의 이러한 소통 방법을 하브루타라고 한다. 하브루타란 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짝과 함께 묻고 대답하며 토론하는 유대인 문화를 의미한다. 유대인들의 일상생활 대부분이 토론이다. 부모와 자식 또는 친구와 친구끼리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통한다. 형식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지지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
서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상대가 말해주기를 원하고 상대의 말에서 또 다른 생각을 찾아내며 서로에게 스승이 되는 상생의 마음이 담겨 있다. 물론 자신의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 몰입하여 질문하고 대화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논쟁으로 치달아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틀리다고 인정되면 곧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여 뒤끝 없이 끝낸다. 개인 간의 정을 중시하는 우리와 달리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쿨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에는 토론이 쉽지 않다. 어떤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논쟁하게 되면 논쟁거리는 제쳐두고 내 편을 거들지 않았다는 서운함에 감정을 쉽게 상한다. 대학원 시절 방금 나와 함께 점심을 먹었던 친구가 내 주제 발표에 신랄한 비판과 질문을 해대는 바람에 황당함과 얄미운 기억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탈무드에 더 좋은 질문이 더 좋은 대답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 더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을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나간다. 부모나 교사의 설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대화하며 풀어간다.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질문이다. 그들은 성적 대신에 질문과 토론을 중시한다. 학교에 다녀오면 흔히 우리들이 묻는 것처럼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묻지 않고 어떤 질문을 했니? 라고 묻는다. 탈무드를 공부할 때도 교사가 혼자서 설명하지 않는다. 조용한 가운데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들은 듣는 우리 교육과는 사뭇 다르다. 말을 가장 잘하는 비결이 바로 잘 듣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질문을 받으면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질문에 대한 남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질문 습관은 창의력의 원천이다. 자유로운 질문과 다양한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질문과 토론 문화는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색깔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라고 말하면 유대인 부모는 심오한 해답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라고 아이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한다. 유대인 부모들은 질문에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을 설득시키면 된다고 여긴다. 유대인의 질문하는 습관이 두뇌를 발달시킨다는 것은 뇌과학 이론의 배경이 있다. 인간의 두뇌는 질문을 받으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 두뇌의 신경망이 자극을 받게 된다. 이에 신경망이 활성화되어 학습의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감각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유대인들의 학습법은 두뇌를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유대인들은 책을 읽을 때도 큰 소리로 읽는다.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부족해서 일어나며 걸어 다니면서 책을 읽고 오감을 활용하여 공부한다.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몰입하고 상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상대의 말을 들으며 몸을 움직이며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다. 질문으로 다져진 유대인들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남다른 생각을 이끌어낸다. 남다른 생각이 곧 창의성이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인정하고 질문하는 자녀를 존중하는 유대인 부모처럼 우리도 다소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아이의 말문을 열어주는 대화의 기술을 익혀야 할 때다.
미래 교육의 핵심이 질문과 창의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는 유대인들. 유대인 어머니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남다르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녀에게 전하는 최초의 교육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또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여성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자녀를 기르는 데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지켜보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꾸준히 관찰한다. 아이들은 각각 타고난 재능에 따라 아이의 개성을 찾아내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도록 가르친다. 탈무드에 아이의 머리를 비교하지 말고 아이의 개성을 비교하라는 가르침이 있다. 유대인 어머니는 형제나 자매를 비교하는 일은 절대 피한다. 서로 다른 개성을 살려 다른 인격체로 길러낸다. 자녀들이 개성 없이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 유대인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남보다 뛰어나기보다는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남과 다르다는 것은 유일하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성이고 창의적이다. 유대인 어머니는 공부 환경 중에서도 지적 발달을 돕는 장난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줄 때도 교육적인 배려를 하면서 준다. 장난감을 새로 사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것을 활용한다. 주변에 하찮은 것들이라도 모두 장난감이 되고 교구가 된다. 재미있는 놀이와 수수께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로 상상력을 자극한다. 아이들이 좀 더 자라면 어려운 수수께끼로 진화한다. 깊고 넓은 사고의 영역으로 아이들을 이끈다. 부모들이 즐기는 수수께끼 놀이는 자녀들의 상상력과 어휘력을 기르고 공부의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교육놀이라 하겠다. 탈무드에서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맹종하는 사람은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가르친다. 기존의 고정관념과 권위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유롭게 사고하여 기존의 틀을 깨는 도전이 새로움을 가져온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고의 범위를 넘나드는 엉뚱한 발상이나 생각을 존중한다. 이러한 자유로운 사고나 남다른 창의성으로 유대인들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서는 개혁가가 아니면 혁신가가 많다. 타인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는 상상력과 창의성의 근원으로 유대인을 성공시키는 힘이 된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아이의 발걸음에 맞추어 아이를 관찰하여 개성을 발견한다.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남다른 개성을 찾아내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아이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모에 의해 만들어진다. 부모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아인슈타인이 되고 스필버그가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형제다. 유대인들은 한 장의 천처럼 짜여 있어 누구도 이 천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랜 세월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가족과 민족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족이야말로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밑바탕이었다. 탈무드의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 단위다. 가정에 소홀한 사람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거대한 사회 속에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다. 가족을 가장 중시하는 민족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한마음 한뜻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극복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서로 격려하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다. 유대인들에게 형제처럼이라는 말이 없다고 한다. 이미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다. 처음 보는 유대인들끼리 쉽게 친해지고 서로가 돕는 일은 이상할 것이 없다. 유대인 격언에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다발로 묶은 갈대를 꺾지는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갈대의 자신들을 비유한다. 이러한 그들의 가족 공동체적 사고는 유대 민족이라는 큰 울타리를 만들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한 인간의 몸과 같아서 예컨대 어느 누가 밟히면 온몸이 아픔을 느끼고 뺨을 꼬집히면 아픔이 온몸으로 전해온다. 이것이 오늘날 강한 유대인을 만들게 된 원동력이다. 그들은 성공하면 자기 형제자매를 끌어들여 가족 중심으로 일을 꾸려간다. 로스차일드 가문과 월가의 레헤만 브라더즈 은행 등 가족 이름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 서로 행복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 협력과 경쟁으로 우애를 가르치며 가족 공동체의 힘을 기른다. 유대인 부모는 형제 자매의 싸움에 재판관이 되어 싸운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공정하게 잘잘못을 가려준다. 가족 간의 경쟁의식과 싸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어왔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질투와 시기심으로 말다툼을 하거나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유대인들은 가족이 소중한 만큼 가족 대화에 있어서도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일어난 일을 소통한다.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대화하는 날이다. 가족 대화가 없다면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교우관계나 가족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고 정서적으로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가 많다.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재 일어난 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진솔하게 대화한다. 감정적이거나 흥분한 상태로 이야기하면 자칫 비난이나 원망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고 차분하게 대화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자세로 소통한다. 흔히 대화는 언어적 소통 외에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 톤 등 비언어적인 요소로도 소통된다. 자신이 말하기를 싫어하거나 숨기려는 것, 두려워하는 것도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더 쉽게 알 수 있다. 가족이 서로 대화하다 보면 구성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문제를 쉽게 알 수 있다. 가족끼리의 화목은 많은 것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를 위한 배려와 존중이 가족 구성원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 가족은 정서적 공동체로 구성원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서로 몸을 부딪히며 뒹굴고 안아주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껴안으며 위로하고 다정하게 속삭인다면 바깥 세상에서 오는 고단함과 긴장은 스르르 풀리게 된다. 가족 관계를 망치고 갈등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미숙한 감정 표출이다. 부모가 자기 감정을 우선시하여 자녀에게 화내는 것은 자녀의 감정에 대한 고려가 없는 행동으로 자녀가 입을 상처는 매우 크다. 정서가 안정되지 않은 부모와 함께 지내다 보면 기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사나워지기 시작한다. 자기 감정을 지키기 위해 사사건건 대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는 불편한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참고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 참아왔던 감정이 순간에 터져나와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대체로 부모들은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강자라고 생각할 때 불필요하게 감정을 과도하게 표현한다. 부모가 별일 아닌 것에 감정을 건드리고 불편하게 하면 자녀는 자라서 부모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더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벽을 세우게 된다. 유대 격언에 자녀를 야단칠 때 위협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벌을 주거나 용서하라는 말이 있다.
아이가 부모 아래서 침울하거나 주눅이 들어 부모의 눈치를 살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무리 부모가 최선을 다할지라도 자주 화를 낸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부모의 일관성 있는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가 일관성 없는 감정을 드러내면 자녀들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서가 발달하지 못한 미성숙한 부모는 평소에는 과도하게 자녀들에게 잘해준다. 이것저것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계속 읽어준다. 그러다가 벼랑간 좀 그만해 벌써 몇 권째야? 라며 일관성 없이 버럭 화를 낸다. 차라리 힘들면 기분 좋을 만큼 읽어주고 말 일이다.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건만 읽어주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부모로부터 감정적인 배려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훗날 배우자 또는 자신의 자녀에게 부족한 사랑을 채우려 끊임없이 욱하고 화를 낸다. 이러한 의존 욕구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네가 나를 이해해야지, 네가 내 감정을 보호해줘야지 라는 태도를 취하거나 별이라는 것에 왜 나를 무시해? 라며 자신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폭발한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때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상대를 탓하기 쉽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나 부모, 자녀 간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서도 원인은 자기 안에 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가족 문제를 해결해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고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의 감정이 다치지 않는 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